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제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지요. 6월 1일 날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하루 전날 어, 제주 일주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1번인가 2번을 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귀포까지 가더라고요. 거기서 서귀포 관광을 좀 하고 다시 201번을 타고, 그러니까 202번을 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가 202번을 타고 다시 제주시까지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제주시로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렌트카로 일주를 하고 두 번째는 어, 버스를 타고 제주도 일주를 한 번 더 한 셈이죠. 마지막에 서귀포에서 이제 제주도로 돌아올 때 마지막 날 오후에 그때 왼쪽 편에 삼봉우리에 뭔가 처음 보는 건물이 있길래 궁금해서 옆에 앉은 여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분이던데 30대인지 40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젊어 보이는 여자분에게 물었는데 나도 마스크를 했고 그분도 마스크를 했는데 그분이 감기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갔다가 건강이 나빠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고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조금 방심을 했는지 또 그리고 그동안 괜찮았으니까 감기 걸린다는 생각을 없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분도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하고 상당히 고마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먹을 거를 조금 나눠줬습니다. 제주도 도민은 잘 안 사 먹는 그런 것들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먹으려고 산 것 조금 나눠줬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주도 일정이 상당히 빡빡했고 잠을 별로 못 자서 그런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약을 좀 먹고 그랬는데 한 2, 3일 지나면서 목이 상당히 아프고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또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시작하니까 운동도 가볍지만 센터 가서 운동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알도 배기고 몸살도 나고 어제는 심지어 목에서 피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지어 먹고 어제도 한 번 더 지어 먹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그나마 괜찮아져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목소리가 목이 아파서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때쯤 말씀을 드렸지요. 이때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한 2600 정도는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많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메웠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더라도 여기 보다시피 메웠습니다. 이 갭을 메웠거든요. 선물은 3개월마다 없어지니까 선물로는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봉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갭이 있지요. 이 갭을 앞전에는 못 메웠는데 이번에 메웠지요. 그래서 내가 예상한 대로 이 갭을 메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요즘은 꽤나 잘 맞추던 전문가들도 하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그 연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세계 공장인
이 중국의 상태도 좀 이상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불안하고 미국이 금리도 자꾸 올리고 있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미국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에서 만드는 물건의 거의 절반 가까운 소비를 미국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미국 경기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다. 이래서 올리는 겁니다. 경기가 나쁘면은 금리를 내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안 벌어졌을 건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을 조정하고 전 세계를 조정하는 누군가 세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력이 선택을 트럼프를 하지 않고 바이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정책대로 지금 세계가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나는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는 줄 알고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주문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보다 보니까 그러다 카렌더를 보니까 오늘이 6월 6일이더라고요. 노는 날이네요. 그래서 실수했구나. 오늘 노는 날인 걸 갖다가 알았으면은 어제 알았다면은 어제 옵션을 조금 들어갔거든요. 옵션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매도는 괜찮은데 매수는 오버나이트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오늘 큰 실수를 했는데 오늘 장이 안 열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월요일날 슈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슈팅이 나가 좀 더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좀 낮은 가격에 옵션을 매수했지만은 내가 산 가격보다 한 50%, 50% 정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옵션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지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기일이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일본장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 밑에서 바라볼 때 최소 2,600원 갈 거고 2,700 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언제 꺾기도 이상하지는 않다. 근데 이 험악한 뉴스 와중에도 깨작깨작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6월들을 만들어내지요. 여기서도 이 전고점들을 뚫고 올랐지요. 이 고점도 뚫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요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고 요 언저리에서 재차 올라가면서 이 전고점을 뚫고 또 올랐거든요. 다음 전고점은 여기입니다. 이거를 뚫을 것이냐 뚫지 않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큰 관건이 되는데 이거를 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요 고점이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 고점을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옵션으로 하방을 들어갈 때가 다 와간다. 지수로 볼 때, 또 시기로 볼 때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2주밖에 안 남았을지, 아직 한두 달 남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와간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은 사실 하방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은 하방을 갖다가 찌르는 게 맞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상방을 중시하는 게 맞지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공매도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내려가는 게 확실하면은
이제 공매도 주식은 뭐 월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장기적으로는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30년을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거든요. 상향을 하는 와중에 올랐다 내렸다 하지요. 이 선은 내가 오늘 새로 건 선인데 요 선을 갖다가 카피해 가지고 내가 위쪽이 이 선을 넘어서면은 거품, 이 아래선을 넘어서면은 거품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중간쯤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거품이 아래로 거품이 일었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이 중간 라인 쯤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뭐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개인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을 갖다가 좀 더 죽이고 죽인다는 표현이 좀 과격한데 어쨌거나 메이저 세력은 개인들을 좀 더 죽이고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날아가는 게 맞는데 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현금 대비 레버리지가 현금을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내 주식은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금 비중이 한 20%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없다는 얘기죠. 신용을 다 깠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라올 때 나름대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한 80% 정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올라가는 건 아는데 왜 그러냐? 올라가는 건 아는데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겠다는 얘기고 조정이 한번 들어올 건데 이 조정이 들어오면은 내가 적당한 시기에 분할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이 월봉인데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 언더슈팅이 나왔죠. 여기는 언더슈팅이 심하게 나오니까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심하게 나오니까 위쪽으로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다시 언더슈팅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 중간선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뭐 힘이 강하면 또 올라가겠죠. 나는 우리나라 주가의 정상 가격이 얼마냐 이러면 늘 말했듯이 그 가격입니다. 2,900, 3,000 정도. 하지만 당장 갈 거냐? 그거는 아니죠.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개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리고 이 주가가 간 경우가 많거든요. 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내가 사람을 별로 안 만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거의 모릅니다. 없다기보다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박사님 동료분, 그 동료분은 뭐 맨날 읽다가 내가 영상 만든 2018년부터 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5년, 6년, 5, 6년째 계속 벌고 있지요. 어쩌면 상당히 박사님께 고마워해야 될, 또 한 나한테도 조금 고마워해야 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벌어들이는 돈이 뭐 자기의 월급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벌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좀 버는 셈이죠. 그래서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박사님 동료분 얘기입니다. 요즘은 박사님이 그 동료분만큼 못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매매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많다 하고 생각은 하는데 나는 올라오면은 줄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내가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종목별로 많이 정리를 했고 내가 저게 여행을 가면서 뭐 조금 수익 나면 팔려고 다 매도를 걸어놓고 갔는데 하나도 매도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요 5개입니다. 오스템, 오성첨단 소재, 에이루트, 폴라리스 우노, 내처럴엔도텍. 뭐 그래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별로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게 된 종목이고, 이 종목들이 약간의 뭐 그러니까 여러 무더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무더기를 갖다가 정리를 했고 조금 남았는데, 한두 무더기 빼놓고는 전부 다 단자리 수 마이너스입니다. 그 중에 뭐 약간 뭐 0.5% 1%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도 있는데 매도를 안 했었지요. 그 매도했으면 현금 비중이 뭐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을 건데, 하나 아쉬움은 약간 있지만은 뭐 그래도 예전 스타일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내가 비중 조절, 현금 비중 조절을 잘하는 셈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스템, 오스템 이거 내가 들고 있다 거의 다 팔고 한 주인가 어제 월요일 날 매수했나 뭐 연가기 전에 했나 모르겠는데 한두 주 들고 있을 겁니다. 밑으로 좀 깔았는데, 밑으로 많이 깔았는데 뭐 한 주인가 두 주 사지고 뭐 거의 올라가 가지고 한 1, 2% 수익 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이것도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오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슈팅 한 번씩 나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루트는 내가 사실 잘 모르는 종목이고, 많이 빠져서 들어갔다가 내가 1년 넘게 지금 물려가 있고 손실을 많이 봤던 종목이고, 그런 종목이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 좀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시중은 안 되고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라서 위험한 종목이라서 안 들어갔습니다. 한두 주, 몇 주 들고 샀다 팔았다 그날 장난치는 정도, 이 감각을 익히는 정도. 폴라리스 우노, 이것도 조금 들어갔는데 약간 손실이 나 있습니다. 요때 팔았으면은 내 여행 갈 때쯤에 팔았으면은 약간 수익 내고 팔 수 있었는데, 나는 좀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꼭대고 여기가 바닥인데 한 번씩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고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절반이면은 절반과 0.382 암만 못하더라도 그 여기가 얼마 어디입니까? 이 25%와 0.38이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경우들이 뭐 거의 99% 또는 뭐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까 아니면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정리를 할까 뭐 고민 중인데, 나는 요 사이 정도에 걸어놓고 여행 갔다 왔는데 열흘 동안 슈팅이 안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 이거는 거래량이 거적지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번 올리면은 심하게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올라가야 올라간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위에 가격에 많이 샀고 또 밑에서도 추가 매집을 많이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뭐 슈팅 한번 놓으면은 수익 납니다. 그러면은 이거 중에 거의 다 털어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부도나지 않을 종목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 저평가 종목, 이런 것 종목들을 한두 주씩 몇십 주 이렇게 쭉 사모아 가지고 흐름을 관찰하고 있다가 바닥 징후가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실어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까 하는 게 뭐 제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한 관점입니다. 스캘핑 하는 사람과
뭐 스윙이나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뭐 만드는 김에 옵션을 하시는 우리 까꿍님 해 가지고 지금 위쪽 방향으로 세게 올라가게 되면은 위쪽으로도 지금 뭐 몇십 배는 났거든요. 한 50배, 60배는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뭐 좀 더 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위로 올라가면은 세게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오늘 사실 장이 열리는 줄 알고 오늘까지 하면은 목요일까지 4일 남았으니까 4일 정도면은 한 10포인트, 15포인트 정도는 올라가기에 충분하다. 만기까지 들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5%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내가 산 금액에서 10배 정도는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고 오늘 시장이 대응하려고 했더니 오늘 장이 안 열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남들 다 아는 걸 갖다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좀 목소리가 이 굵게 나오고 있는데 좀 가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가늘게 내기가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힘들어서 그냥 편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거나 더 올라가는 거는 알겠는데 언제 떨어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명심하시고 수익 나면은 내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 하시라 했는데 현금화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보시다시피 그 외국인들이 아직도 계속 사고 있지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아직도 있습니다. 매수세가 있는데 이제 한 20조 정도 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죠. 아직도 한 1, 20조 정도를 더 사야 됩니다. 더 사는데 더 높은 가격에서 살 이유는 별로 없겠지요. 외국인들이 어제 월요일에는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고 개인이 팔았고 외국인들만 좀 사줬으면은 내일 옵션 쪽에서 대박이 났을 건데 이 외국인이 이 또 선수 아닙니까? 이 선수가 내 같은 하수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올라가지 않게 딱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외국인이 선수다. 기관도 선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볼 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지요. 사고 있으니까 아직은 윗방향이고 길게 보더라도 윗방향이 맞습니다. 맞는데 한 번 정도 누를 수는 있다. 누르면 또 매수기에 지 않습니까? 그런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눌림이 어디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 조정이 들어갈지 깊이 누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20년 바이러스 사태 때부터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급락 급등을 거의 반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볼 때 얘기입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급등락이 조금 덜한데 그래도 뭐 급락 급등 이거는 뭐 줄줄 빠지는데 이것도 거의 뭐 급락에 가깝죠 사실은. 그리고 올라올 때도 진짜 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이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오다가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만은 전저점을 뚫지 않고 올라가고 보통 그 33 이수 이러지요. 3산이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이 세 개가 있다 이러면은 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하나의 일수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수가 끝났는지조차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파동을 매기더라도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노름에서 돈은 못 속입니다. 뭐 주식은 뭐 노름하고 좀 다르지만은 선물과 옵션은 노름하고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그래도 주식도 노름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결국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외국인이 이때도 팔고 이때도 팔고 이리 올라올 때도 팔고 내려갈 때도 팔고 여기서 내려갈 때 올라올 때 다 팔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샀냐? 요때부터 샀습니다. 요때 사고 요때 사고 요때 사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요때 사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산 게 20조 정도 샀습니다. 20조 정도 샀는데 20조는 좀 약하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주가지수를 올리기 약하다. 이 고점을 전고점을 뚫기에 약하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림이 있을 거고 언제 눌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얼만큼의 눌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올라온 거의 뭐 절반을 눌릴지 4분의 3을 눌릴지 아예 이 쌍바닥을 칠지 더 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간으로 쭉 갈지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알겠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이 아니고 이번에 여행을 다녀와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 삽니다. 제주도도 잘 삽니다. 미국인이 왔는데 미국인의 교육 수준이나 교양이나 뭐 사는 거나 뭐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별로입니다. 내가 뭐 차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뭐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했었거든요. 대화를 해보니까 연령대들은 다 틀립니다.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사람들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뭐 별로 그런데 안 오지요. 보통 20, 30대가 주로 오는 데인데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 삼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들은 보니까 한 50대, 60대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연세들이 좀 있으신데 어떤 분은 70대 같이 느껴지기도 하던데 아마 60대 후반이겠지요. 그 와중에 네덜란드인은 뭐 4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캐나다인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로 돼 보이길래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정도 돼 보이길래 대화를 했더니 35밖에 안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머리가 좀 휘고 빠지면 나이 들게 생각한다 이랬더니 자기는 16살 때부터 지금과 똑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 외국인 백인 외국인 내가 볼 때는 한 겉으로 봐서는 한 60대 중반에서 70 정도 돼 보이지 않나 싶은데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가 다니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나갈 때 인사를 했고 뭐 잠깐 대화를 나눴고 나이를 물어봤는데 나이가 많은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얼굴만 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만 젊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 한 얼굴에 주름진 거나 목소리나 여러 가지로 봐서 한 60대 중반 이후같이 보이니까 한만 젊어도 50대 중반 이후일 것이다. 그 여자분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나이 들어서 뭐 70 정도 됐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런 사람들을 보고 다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내가 렌트카를 빌렸기 때문에 뭐 좀 수월했지요. 차이나 방을 같이 썼는데 나는 뭐
전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날짜 별 계획이 없으니까 여유는 뭐 오는 비행기를 안 샀으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대화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나라 가가지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뭐 말은 안 하겠는데 직거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 주식은 거의 안 보고 뭐 열흘 동안 한 두세 번 봤나 전체 주가가 얼마 정도 움직였나 정도 봤는데 뭐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열흘 동안 뭐 보다시피 23일부터 해가지고 23일 여기 아니면 여기부터 뭐 별 움직임이 없었지요. 6월달 들어서 올랐는데 뭐 6월 1일날 내가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6월 1일 올란 거는 뭐 빼면은 거의 뭐 별 움직임이 없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 다녀왔구나. 내가 태어나서 열흘 동안 여행을 해본 거는 처음입니다. 가장 길게 여행했던 게 신혼여행 4박 5일. 그것 말고는 뭐 학교 다닐 때 2박 3일, 수학여행 뭐 중학교 때 2박 3일, 고등학교 때 3박 4일이었나? 뭐 대학 다닐 때 MT 가면 한 2박 3일이 주였지요. 뭐 그런 여행들만 이래 다녀보다가 10일짜리 제주도 여행을 해보니까 정말 좋구나.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갔다 와서 긴장이 풀리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주도 가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잠을 잘 못 자는데 밖에서 당연히 잠을 잘 못 잤겠지요. 잘 못 잤는데 찜질방도 가서 잡았습니다. 제주도 찜질방 굉장히 큰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제일 큰가 보는데 거기는 사우나도 좋고 내가 좀 자주 씻는 편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안 보이겠지만은 내가 좀 자주 씻는 편인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뭐 겨울에는 2번 정도 씻고 2번 씻는다는 게 뭐 아침에 씻고 뭐 운동하고 운동 매일 하니까 운동하고 샤워하고 뭐 2번 씻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소 뭐 손발은 더 많이 씻고 몸 전체 씻는 걸 얘기합니다. 뭐 머리 감으면서 몸 씻는 거 여름에는 더 많이 씻습니다. 뭐 많이 씻을 때는 5번 씻을 때도 있는데 제주도 가가지고는 사우나 찜질방가 기본 3번은 씻죠. 왜냐하면은 저녁 먹고 가가지고 찜질복 입기 전에 한번 샤워하고 그 다음에 찜질 여기저기 한 2시간 하고 땀 흘리고 내려와서 한번 씻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찜질방에서 여기저기 이제 쏘다니다가 뭐 볼 거 보고 구경할 거 구경하고 찜질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잠이 오면은 자지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여행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또 씻고 나오죠. 그러니까 3번을 씻는데 게스트하우스나 다른 뭐 숙박업소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씻고 이러면은 굉장히 눈치 보이죠. 게스트하우스에서 는 뭐 가면은 일단 자기 전에 씻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 씻어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고 말도 안 통한 미국인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뭐 문 쾅쾅 두드리고 이래서 길래 뭐 저리 무례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뭐 그랬습니다. 내가 사주 상담할 때 젊은이들에게 여행을 많이 다녀봐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때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해외여행을 할 때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었었고 허락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자유화된 지가 88년, 1988년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올림픽 갈 때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랬고 90년대 들어서 가지고도 여행을 나가게 되면은 나이가 만 30세가 안 되면은 공항에서 나가기 전에 어디를 가가지고 무슨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가게 되면은 여행사를 통해 가면 여행사 직원이 다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면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나는 30살 이전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같이 갔던 일행이 뭐 30이 안 돼가지고 뭐 뭐를 하러 갔다 오고 하던데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자유가 되고 난 뒤에도 한동안은 여행이 쉽지가 않았다.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력 미필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 병력을 필요한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주식 부분은 내가 지금 흐름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자, 이걸 보더라도 요 전고점을 뚫었지요. 전고점을 자 보다시피 보기 좋게 쫙 뚫었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하니까 뭐가 잘 안 먹힙니다. 자, 이 전고점, 요 전고점을 뚫었고 요 고점을 또 뚫었지 않습니까? 요 고점을 요 쌍봉을 쳤다가 조정받고 다시 6월 2일 날 뚫고 또 갭으로 올랐지요. 그래서 위로 한 번 더 가도 될 텐데 더 갈런가 절런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요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다. 단번에. 요 고점이 얼마냐면 2680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본다면은 여기 고점이 2685네요. 2685를 당장 뚫기는 쉽지 않다. 2685 해봐야 지금 뭐 7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오를 가능성이 좀 많다. 근데 올라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급락할지 시간을 좀 두고 빠질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빠지기 하겠습니까? 왜? 외국인들이 대놓고 팔면 갑자기 빠집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아직은 사고 있지요. 이제 기간이 이틀 동안 6,500을 샀습니다. 매수세에 가담했거든요. 외국인이 사가 올렸고 외국인이 별로 팔지 않으면서 기관이 사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세로 달라붙으면은 그게 꼭대기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즘 개인들도 영악하지요.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 남아있는 개인들이 어떤 부류의 개인들이 남아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식 사이트 들어가는 분들은 아는데 나는 그런 사이트 이용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뭐 포넷이나 싱크풀이나 뭐 하나 더 있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포넷, 싱크풀 하고 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들어가 보면은 뭐 꽤 고수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글 쓰고 뭐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꽤 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상당한 고수가 우리나라 선물 시장 오픈할 때 개입했다고 알려졌던 사람이 삼산 이수죠. 근데 그 사람이 고수라고 인정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뮤렉스라는 사람과 파란 큰곰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죠. 그 무렵에 또 유명했던 사람들이 몇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목포 세발낙진이 압구정 미꾸라지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곳에 들어와서 글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주 옛날 예적 얘기다 보니까 지금 젊은 20대 돈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들고 자산을 수백억 또는 천억 이상 만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실력이 그 당시 내가 방금 말했던 사람들 실력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실력은. 이론적인 베이스는 그때 사람들이 뭐 연륜도 있고 뭐 시장도 오래 있었고 이러니까 더 뛰어날 수 낫겠지만은 돈 버는 실력으로 따진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도 머리 회전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손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매수, 매도, 손절 이런 건데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요즘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고 박사님은 궁금하니까 타점 비교를 많이 하시나 보던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본인도 그래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실력은 대단히 뛰어난데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시장에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자기만의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행할 때 그때 돈 법니다. 모든 기법이 100% 완벽한 기법, 100%딱 들어맞는 기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 높은 기법으로 매수, 매도를 또는 손절을 규칙적으로 할 때, 이건 스캘핑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때 정확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50만원 100만원 들고 2, 3년 사이에 수십억 수백억 만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절비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절비합니다. 그 대부분이 20대 30대입니다. 40대 50대 60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머리도 느리고 손도 느리고 그리고 산전수전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제 겁이 많이 생기죠. 겁이 생기면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는 게 적으면은 겁이 적습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른다고 어떻게 운 좋게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니까 그 방식대로 몇 년 했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렸다. 근데 그 방식대로 지가 잘 벌었다 해가지고 10년 20년 계속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깡통 찹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운때가 맞으면 그 젊음의 힘으로 벌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벌었을 때 그만두기도 하고 또는 벌었을 때 큰 돈은 떼두고 작은 돈으로 다시 하기도 합니다. 작은 돈은 다 날려봐야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자, 오늘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오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주가는 아직 오르지 않고 있다.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과연 계속 매수를 해줄 것이냐 또는 개인들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매수세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 개인적인 사담이 좀 많아서 시간이 길었는데 다음부터는 사담은 거의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님께서 영상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바로 영상을 못 만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1일날도 만들어 올리고 싶었고 2일 3일 계속 만들어 올렸으면은 도움이 좀 되셨을 건데 내가 본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마치겠습니다.